오늘은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빈 안토니 맥켄지 193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3년에 사망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맥켄지 선생이 맥켄지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6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워 있게 되고, 두 번째 언엘보, 손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다시 뒤로 제끼고, 엎드려서 니투 체스트 당기면서 척추 기립근과 둔부근들이 늘어나게 하고, 이제 앉아서 최대한 굴곡시키면서 척추 기립근들이 제대로 스트레칭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누워있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뒤쪽으로 튀어나간 디스크가 앞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에 의해서 엎드려 눕혀 놓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언엘보 상태에서 상체를 더 뒤로 제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허리는 더 신전이 되기 때문에 추체의 바디가 더 앞쪽으로 열리면서 백타임이 앞쪽으로 더 이동을 한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안 아프다면, 통증이 없다면 손바닥을 짚고 최대로 허리를 익스텐션 시키면서 제대로 바디가 앞쪽으로 열리고 백타임이 제대로 작용을 하게 이름으로 인해서 나갔던 디스크를 최대한 안으로 밀어넣겠다라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서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나갔던 디스크를 안쪽으로 밀어넣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운동은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척추 기립근들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운동들이고, 여섯 번째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들입니다. 저라면은 4번과 5번 운동을 바꿨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세워서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누워라 해가지고 이 운동을 하기에는 환자들이 싫어한다. 맥켄지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보급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아마 서울대 정승환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플렉션 엑서사이즈 이 두 가지를 빼먹어 버렸어요. 이 익스텐션만 하는 이 네 가지 운동만 취사 선택을 했는데, 맥켄지 선생이 살아온다면 뭐라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원창시자의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디스크를 원위치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만 보고 다른 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패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자가 급성 요통이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그죠? 바로 눕혀서 힙, 니 플렉션 상태에서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엎드려 눕혀야 되는데 엎드려 눕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 눕히면 상태가 더 악화되거든요. 더 아파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엎드려 눕히는 게 가능하죠? 맥켄지 선생이 이 6가지 운동을 개발하면서 자기 친구가 다리가 저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디스크인지 잘 모르죠. 병원에 왔는데 병실에서 환자를 엎드려 눕혀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엎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바로 눕히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맥켄지 선생은 진료실로 돌아갔는데, 진료실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테이블을 내려놓지 않고 이대로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히 병실로 돌아왔을 때 친구의 허리 안 아프나 라고 했더니 다리 통증도 사라지고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 익스텐션을 주로 하는 이 네 가지 운동과 플렉션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운동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간판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와 앞으로 굴곡시켰을 때 그 MRI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작년쯤 맥켄지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온 사진인데요. 올해 이것을 녹화를 하려고 포털을 계속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맥켄지 학회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없애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영상을 듣는 분 중에 맥켄지 학회 홈페이지를 찾을 수만 계시다면 그 주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면, 맥켄지 선생 또한 디스크가 왜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모르고 죽은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판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디스크는 뒤로 이동하고, 뒤로 제치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자를 똑바로 쓴 상태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했을 때 MRI상에서 룸바의 디스크가 탈출하는 현상입니다. 왼쪽 사진은 익스텐션이죠. 디스크 프루트를 L4, L5S1 인크리즈. 허리를 뒤로 제낀 이렇게 익스텐션 시키니까 디스크 탈출이 더 인크리즈 증가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MRI상에. 반대로 세임 페이션트 플렉션 했을 때 디스크 프루트는 리듀스. 플렉션 했을 때 디스크가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자꾸 뒤로 제끼라 그래? 그러면 디스크가 왜 튀어나올까? 네, 반갑습니다. 앞 영상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척추의 그 바디와 바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왜 튀어나온지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추간판이 왜 탈출을 일으킬까 치열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해답을 알아낸 것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간판이 탈출하는 이유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내부와 척추 바깥에 압력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다면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곳은 후외측에 주간공이 뚫려 있어요. 그곳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탈출 방향은 후외측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양측이 아니라 항상 편측으로만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추간판이 탈출하는 이유는 척추 내부의 비정상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압력이 발생을 해야만 척추 내부와 척추 외부의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가된 압력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디스크를 밀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확산현상이라 합니다. 추간판이 탈출하는 여러 이유 중에 압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압력 때문에 발생한다. 유일한 원인이 압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었고 책에도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뭐 자세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노화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 그 중에 또 하나의 압력 한마디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압력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떨 때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할까? 그걸 안다면 증가된 압력을 빼줄 수가 있겠죠. 모든 요통은 룸바의 로도시스, 하이프 로도시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허리에서는 익스텐션 자세예요. 허리를 뒤로 제낀 자세.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어 있는,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추가 과전만 오리엉덩이처럼 변하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 추론이고요. 압력 게이지를 가지고 요추 4분 5분에 프로브를 찔러 넣어 가지고 체킹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연구원들이 하시고요. 저는 임상가이기 때문에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MRI 영상에서. MRI 영상을 보면 허리를 뒤로 제끼면 신전시킨다는 거죠. 허리를 뒤로 제끼는 백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왔잖아요. 왜 튀어나왔죠?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압력이 낮은 척추 외부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대신에 허리를 굴곡시키면, 허리를 숙이면, 플렉션 시키면 디스크가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죠? 척추 내부의 압력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통 환자들은 배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웨이백, 일자 허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나요? 자, 모든 요통 환자들은 룸바가 하이퍼로도시스 되기 때문이야. 하이퍼로도시스 되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 그 다리가 저려.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이 환자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보상작용을 하잖아. 발목을 삐면 발목을 쩔뚝쩔뚝 걸어.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죠. 무릎이 아프면 쩔뚝쩔뚝 거리면서 통증을 보상을 하고요. 골반이 아프면 쩔뚝쩔뚝 하면서 통증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허리가 아픈 환자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복행건, 배에 힘을 주면서 복압을 증가시키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추를 뒤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스웨이백 일자허리라 해요. 일자허리가 되면 그래서 배 앞쪽에 가로주름이 잡히고 엉덩이에 살이 축 빠져버리는, 뻥을 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일자허리가 자세 때 문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세를 바로 잡으면 일자허리 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통이 있기 때문에 그 요통 환자가 통증을 보상하려고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일자목 환자 자세 때문에 문제라고 아니야. 목이 아픈 환자, 특히 심한 경우 90%는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MRI상에는 목 디스크가 보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환자 힘을 탁 빼고 원래대로 C자로 만드는 순간 경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버린다니까. 그래서 환자 스스로 턱을 당기면서 일자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척추 내부의 압력이 감소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MRI상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는 모습이 안 보이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래서 내가 맥켄지 선생 또한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밀어넣겠어요? 그 친구는 뭐 운이 좋아가지고 복불복으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스크가 들어갔다 손 친다 하더라도 저는 의학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학이 뭐냐면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되려면 95% 신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것을 의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맥켄지 선생이 백 익스텐션 4개와 플렉션 2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00명의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100명이 안 나온다는 거야. 100명의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최소 95명은 디스크가 원상복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한 명이라도 치료가 되면 그걸 치료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백 익스텐션 해가지고 허리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의료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95%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과학의 범주니까. 릴라이어빌리티, 유의성. 이 치료가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95%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켄지 백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뭐 백 익스텐션도 아니고 맥켄지 그냥 맥켄지 엑서사이즈였지
대한민국에서만 맥켄지 백 익스텐션이라고 넣었는데 뭐 백 익스텐션입니까? 그 플렉션 2개 들어가 있는데. 그래 어쨌거나 맥켄지 엑서사이즈는 의학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100명 중에 95 이상 나왔냐고 안 나왔는데. 그러면 맥켄지 운동이 치료라고 한다면은 그럼 절에나 산에 가서 구슬해가 허리 나서는 사람들도 있거든 실제로. 그것도 의학인가요? 교회에서 절에서 뭐 기도를 해가 허리 나서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선 사람도 있고, 심령술사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나선 사람도 있고, 군뱅이 고아 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오줌 걷어무가지고 나는 사람 있고, 몽둥이 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의학이고.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승리되려면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네 치료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95%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환자 100명을 갖다 줬을 때 95명 이상 치료가 안 된다면 그 치료는 멈춰야 된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제가 임상을 한 지 한 10년, 12년, 3년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8권의 책을 썼는데 늘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치료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치료라고 하면서 환자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알고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치료가 아니지 사실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의사도 알고 물리치료사도 알고 안 낫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안 낫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환자한테 그러한 치료라는 이름의 행위를 하고 계속 돈을 받고 있잖아요. 사기잖아. 아니에요? 자,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다리 저림이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백 익스텐션 4가지와 플렉션 2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맥켄지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맥켄지가 이 자세에서 허리가 나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주장과는 달리 반대 현상이 있잖아요. 척추를 신전시키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는 더 튀어나온다 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MRI상에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척추 길건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렉션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요통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룸바이 하이프로도시스 때문이라고 했죠. 그 룸바를 요출을 과전만 시키는 근육은 4개예요, 사실은. 앞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요추 1, 2, 3, 4, 5번 행돌기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서 대퇴골에 레스 트로칸트 소전자에 붙어있는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에서 12번 넛골로 올라가는 요 방향근, 그 다음에 목까지 쭉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척추길근, 어깨에서 내려오는 광배근, 이 총 4가지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켄지가 이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다리 저리는 이 친구의 허리가 나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모든 요통의 원인은
요추의 과전만이고, 과전만을 유발하는 근육은 뒤쪽에 있는 익스텐서, 척추를 신전시키는 근육 3개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척추 길이근, 두 번째가 요방향근, 세 번째가 광배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앞쪽으로 흐르는,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장요근. 이 네 가지 근육의 단축에 의해 가지고 룸바는 하이퍼로도시스 되게 되고, 하이퍼로도시스 되는 만큼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된 압력은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 디스크를 밀어낸다라고 했는데요. 이 맥켄지 선생의 친구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익스텐션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의 다리 저림이 없은 이유가 뭘까? 왜일 것 같아요? 네, 앞쪽에 흐르는 이 장요근, 일리오스와스가 스트레칭, 짧아진 근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내려오던 힘이 빠지면서 요추가 뒤로 이동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자기 친구의 정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켄지 또한 이 근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고요. 오직 척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맥켄지 선생 또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맥켄지 선생이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어떤 이유에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앞쪽에 흐르는 이 일리오사스 장요근의 릴리저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 릴리저가 되면서 척추 내부에 압력이 빠진 결과 다리 저림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몸이 왜 아플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몸에 균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그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굳어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까지 공부를 하고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몸이 굳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근육을 말합니다. 근육이 굳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온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뒷목이, 등판이 빡빡하게 굳어 있고요. 그래서 작게 굳으면 작은 병이 오는 겁니다. 뭐 엘보, 목 디스크, 뭐 스웨백, 뭐 이런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 한 60개 정도 됩니다. 다 굳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걸 굳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병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살아있는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과 중풍입니다. 이 두 환자의 공통점은 그 어떤 환자보다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을 손을 대는 순간 뼈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 정도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굳어 있는 이 뻐근한 이 상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십수년, 수십 년 계속 가게 된다면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병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결국 암으로 가버린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근육을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이 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무병장수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고 몸을 푸셔야 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20일인데 제가 지금 요즘 환자를 좀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몸살이 와가지고 온몸이 지금 한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열이 올라오니까 좀 낫네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